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류태호입니다. 오늘은 집을 볼 때 어떤 걸 보면 좋은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관할구청 그리고 동사무소 이런 데 그래서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부동산 사기에 관련된 얘기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어디 올바른 부동산. 지난 영상에서 제가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집을 볼 때 어떤 걸 보면 좋은가요? 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 집을 볼 때는 어떤 걸 보면 좋은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고요. 집을 알아볼 때 무엇을 알아봐야 하는지 이 영상 안에 싹 담아봤습니다. 집 볼 때 체크리스트 쫙 알려드려 볼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집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거 정말 도움 되실 거예요. 무조건. 띠띠우. 자, 우선 집을 볼 때 어떤 걸 보면 좋은가요? 라는 질문이 살짝 광범위한 느낌은 좀 있어요. 뭐냐면 집을 매입해서 살 거냐 아니면은 전세, 월세 세를 들어서 살 거냐 약간 다르겠죠?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일반적으로 전 월세 집을 구할 때 어떤 것들을 꼼꼼하게 보면 좋은지 간단하게 영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집을 볼 때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거는 당연히 안전한 집이어야겠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전세 사기, 부동산 사기 이런 관련된 내용을 얘기했었는데 서류 검토하는 거는 너무너무 기초적인 부분이라 그거는 패스. 지난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요. 그런 권리관계 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정말 집을 볼 때 어떤 것들을 보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건물의 상태, 뭐 집의 상태, 그런 시설 부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좋은지 그런 꿀팁. 그래도 부동산을 10여 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그런 꿀팁이에요. 띠띠우. 그럼 집을 볼 때 뭘 보면 좋은지 본격적으로 알려드리면 누구나 집을 볼 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바로 수도나 배수 그런 부분이죠. 말 그대로 수도는 물이 콸콸콸 나오는 거 그걸 말하고 그 배수는 물이 잘 빠지는 거 뭐 그거겠죠? 자, 그런데 이 정도는 너무 기본적인 사항이라 물 한번 틀어보고 물 내려가는 거 보고 이렇게 이제 쓱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꼼꼼하게 잘 나오는지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와우. 자, 방법은 집을 보러 갔을 때 싱크대에 있는 물도 틀고 세면대, 화장실 세면대에 있는 물도 틀어보시고 샤워기가 있으면 샤워기 물도 틀고 다 틉니다. 다 틀고 한 번에 좌변기 있죠? 좌변기에 있는 물을 한번 내렸을 때 물이 나오는 양이 줄어드는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 좋은데요. 실제로는 물을 다 틀었을 때 당연히 수압이 좀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나 누가 봐도 너무 현저하게 많이 줄어든다. 그러면 이 집은 수압이 너무 약해서 나중에 세탁기라도 돌리게 되면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수압이 낮아도 집마다 수도 계량기가 있어요. 계량기 옆에 보시면 수압을 조절할 수 있는 수도 꼭지 같은 게 있는데 그걸로 수압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집들은 물 사용량을 좀 줄이려고 좀 절약해서 쓰려고 줄여놓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러. 그래서 물 수압이 너무 낮다 생각되시면 수도 계량기 옆에 있는 수도 꼭지를 한번 둘러보시고 이때 이제 수압이 너무 낮다, 수압이 적다, 이제 물이 잘 콸콸콸 안 나온다. 그럴 때는 아무래도 고쳐야 할 필요가 있겠죠. 고쳐야 될 부분도 있을지 모르니 집주인분한테 협의를 해보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때요. 이렇게 수도 같은 경우도 꼼꼼하게 보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자, 배수입니다. 배수. 또 누구나 알고 있는 배수 부분인데 물이 잘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사실 요거는 아주 간단한데 물을 이런 바가지 같은 데에다가 크게 이렇게 받아보세요. 한 번에 붓습니다. 배수구에다가. 근데 물을 한 번에 부었을 때 물이 빠지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그럴 때는 그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막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배수 같은 경우는 흙이나 모래 뭐 이런 잘 걸러지지 않는 것들이 아닌 이상 그래도 다이소 같은 데에서 파는 그 길 따라 청소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쑥 해가지고 청소하시면 배수는 해결이 금방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수도와 배수는 조금 더 꼼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자, 그 다음에 뭘까요? 집을 볼 때 어떤 걸 보면 좋은지.
자, 바로 채광입니다. 채광. 자, 우리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기는 한데 집을 볼 때 남향이냐 방향이 어느 쪽이에요? 뭐 이런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남향이냐 아니냐 이걸 왜 물어보는 걸까요? 당연히 남향인 집이 햇빛이 잘 들어오겠죠? 당연히 잘 들어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굳이 남향을 선호하는 손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향이 아니어도 나는 북향이 더 좋아요. 혹은 빛이 그렇게 길지 않은 서향, 남서향 뭐 이렇게 이제 애매한 그런 집들을 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겨났는데요. 자, 그러면은 남향을 선호하는 이유는 도대체 왜 남향을 선호할까요? 빛이 잘 들어와서, 해가 길어서, 그리고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말들이 있어요. 남향 집들이 기운이 좋다, 뭐 복이 잘 들어온다, 복 들어온다, 뭐 이런 말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는데, 자, 그러면은 그냥 남향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남향집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자, 장점은 하루 종일 빛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따뜻하기도 하고, 특히나 겨울철에 난방비절하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빨래 같은 거 널어놓으면 아주 뽀송뽀송하게 잘 마르겠죠? 그리고 특히나 우리 사람들한테는 빛이 좋다고 하잖아요. 빛을 뭐 이렇게 광합성을 하면은 뭐 비타민 뭐 그런 부분도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단점. 남향이라고 해서 단점이 있다고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데, 사실 지금처럼 굉장히 더운 여름에는 오히려 남향집이 안 좋을 수도 있죠. 왜냐면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놔야 되니까 계속. 그러면 냉방비가 너무 많이 들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해가 너무너무 잘 들어와도 해가 들어오면서 생기는 변색현상이라 그러는데, 도배나 아니면 가구 이런 것들이 이제 햇빛에 너무 많이 닿기 때문에, 도배 같은 경우는 누렇게 변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가구에 맞닿는 경우에는 특히나 원목 자재 같은 그런 원목 자재로 만든 가구는 금방 변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커튼이나 블라인드 같은 거를 쳐서 햇볕을 가리는 경우도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올바른 불응한. 자, 그래서 채광이라는 단어에 맞춘다면 남향이냐 뭐 북향이냐 이런 기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빛이 잘 들어오냐 아니냐는 그 집을 한번 가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빛이 잘 들어오는 집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동산 일을 하면서 어떤 손님들 중에는 빛이 많이 들어오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너무 신기했는데 절대로 저는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안 돼요. 혹은 아니면 낮에 주무시고 밤에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채광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통풍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당연히 봐야 할 것들은 결로나 물이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는 거는 너무너무 기본적인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을 둘러보실 때는 도배를 새로 깨끗이 한 집을 볼 때는 모르겠지만, 도배를 하기 전이라면 집에 이런 모서리 같은 부분 있죠. 이렇게 모서리나 꼭지점 같은 천정 부분, 그런 부분을 좀 둘러보시면 좋고, 특히나 이제 창틀 같은데, 창틀을 가까이서 보시는 것과 이렇게 멀리서 그냥 보는 거랑은 약간 달라요. 창틀 같은 데는 벽지를 살짝 이렇게 들여다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물자국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배를 새로 한 집을 둘러본다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다 뜯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집 주인이나 그 집을 안내해주는 중개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뭐 물 샌 적은 없나요? 중간에 뭐 결로라든지 그런 걸로 문제된 적은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 내용을 그대로 적으세요. 물 새거나 뭐 결로가 없었다 뭐 이런 것들 미리 이제 어디다 기록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로라든지 아니면은 물이 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거는 기본인데, 결로나 물이 새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곰팡이 같은 거 필수가 있습니다. 곰팡이가 사람한테 정말 안 좋거든요. 피부에도 안 좋고 호흡기에도 굉장히 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 굉장히 집을 꼼꼼하게 보시던 손님이 있었는데, 공기질 체크하는 기계가 있어요. 뭐 요만한 기계인데 띵 누르면은 공기질이 수치로 나와요. 수치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집의 공기질이 좋은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곰팡이 체크기라는 게 있어요.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 곰팡이 체크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빛을 비춰보면은 곰팡이가 있는지 없는지 벽지에 이렇게 딱 보이는데, 그걸 들고 다니시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곰팡이 상태나 이런 것들도 이제 체크해 보시고 그렇게 꼼꼼하게 집을 보실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집을 좀 둘러본다면 중개사들이 너무 힘들겠죠. 그죠? 일단 네. 그런 거는 이제 일단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고. 이때요.
이 부분이랑 또 관련되어 있는 거는 당연히 환기예요. 환기가 잘 되는 집을 구하시는 것이 좋은데, 저는 집을 볼 때 채광도 좋고 물, 수도, 수압, 배수 뭐 이런 것들도 다 좋은데 환기가 잘 되는 집을 무조건 추천드리고 있어요. 집을 볼 때는 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집이 환기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보셨다.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페브리즈 같은 거. 제일 좋은 거는 페브리즈예요. 요즘은 이렇게 칙 뿌리는 페브리즈도 있고 칙칙칙 뿌리는 페브리즈도 있죠. 근데 어쨌든 두 가지 다 상관은 없습니다. 집을 보러 가서 창문을 싹 다 닫아놓고 문도 닫아놓고 페브리즈를 쫙 뿌려줘요. 문을 활짝 열어놓고 5분 있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냄새가 잘 빠져있다. 그러면 이 집은 환기가 아주 잘 되는 집이고, 근데 냄새가 너무 좀 잘 안 빠진다. 뭐 이거는 좀 생각은 해봐야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환기가 잘 되는 집들은 바로바로 아주 잘 빠집니다. 이렇게 해서 환기가 잘 되는 집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환기가 잘 돼야 집 먼지라던가 곰팡이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하면서 깨끗하게 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환기가 잘 되는 집을 잘 찾아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불응한. 자, 그리고 보일러입니다. 보일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보일러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확인하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보일러 켜고 따뜻한 물을 틀어봅니다. 따뜻한 물이 나오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 1분 정도? 1분에서, 요즘 보일러 같은 경우는 1분에서 2분 정도 되면 보일러 켜고 따뜻한 물 틀면 나옵니다. 잘 나와요. 금방 달궈지고. 그래서 따뜻한 물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정도만 확인해도 기본적으로 보일러는 잘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집은 어느 집이든 보일러 난방이 기본이잖아요. 사실 전기 난방이 아니라면 꼭 보일러를 켜서 따뜻한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인데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이거 그냥 누가 고쳐줘야 되나요? 자, 보일러를 고쳐줘야 하는 사람은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임대인이 집주인인 임대인이 보일러를 고쳐줘야 하는 무조건적인 상황, 그거는 우리 판례에 나와 있듯이 최소 7년 이상 보일러의 연식이 지난 경우에 이유를 알 수 없이 고장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당연히 고쳐줘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열 조치라든지 뭐 보일러실이 밖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보일러실 같은 경우는 새 들어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단열 조치라든지 아니면 동파 방지 이런 것들, 보일러실에 관련해서, 그래서 그게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다면 당연히 임대인이 고쳐줘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임차인이 고쳐야 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 사용상 부주의인데요. 그게 보일러 사용상 부주의가 뭐냐, 겨울철에 어디 여행을 가. 근데 한 일주일에서 뭐 길게는 한 달까지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갔어. 너무 추운데. 그러면 당연히 보일러는 동파가 되고 고장이 나겠죠.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아무것도 안 하고 여행을 갔다? 그거는 임차인 잘못입니다. 말 그대로 사용상 부주의. 수도 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도 마찬가지고, 겨울철에 정말 너무너무 추울 때는 물을 똑똑똑 이렇게 흐르게끔 틀어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보일러 뭐 외출 모드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보일러를 틀어서 가동 가열을 계속 할 수 있게끔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것도 임차인 실사용자의 책임입니다. 그런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보일러 고장이 있었다 그러면은 임차인이 무조건 고쳐야 하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길게 여행을 간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냥 뭐 집주인분한테 미리 말씀을 해두세요. 제가 길게 여행을 갈 예정이니 뭐 집 비번을 알려드리던 좀 이렇게 보일러를 켜놓고 가시던가, 해당 집의 보일러를 좀 관리할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놓고 어딘가 여행을 가서 보일러가 고장났다, 뭐 수도가 얼었다, 이런 것들은 임차인들이 책임지고 고쳐야 합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외에 또 보실 거는 전기가 잘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도 이제 보는데요. 전기가 잘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당연히 스위치를 켰다 껐다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스위치 다 켜보고 스위치 다 꺼보고 불은 잘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예전에 이런 손님도 있었어요. 이 콘센트 있죠. 콘센트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려고 충전기를 들고 다녀. 충전기하고 핸드폰을 꽂아가지고 콘센트 이렇게 다 꼽아보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확인할 수 있겠죠. 전기 같은 것도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꼭 둘러보는 것 중에 하나는
주변 환경이에요. 주변 환경.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주변에 뭐 가까운 곳에 마트가 있는지, 저는 운동을 좋아하니까 근처에 운동할 곳이 있는지, 산책할 곳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띠띠우. 그렇게 해서 집을 둘러보실 때 이런 것들 알아보시면 좋겠다. 쫙 설명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집을 둘러보시기 전에는 꼭 적으세요. 적어. 다이어리나 아니면 핸드폰 같은 거에다가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봐야 할 것들, 그리고 집을 둘러볼 때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 한번 적어두시고 집을 둘러보실 때는 이렇게 보면서 보시면 좋아요. 무조건 좋습니다. 그래도 좀 꼼꼼하게 보시면 좋잖아요. 미리 적어두시고 집 보러 오실 때 내가 체크해야 할 부분들을 목록으로 적어놓고 둘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거 안 적어놓고 그냥 보잖아요. 정신없이 집 보다 보면 체크해야 할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전문가들인 이제 중개사들도 체크해야 할 부분들을 가끔 놓치기도 하는데 꼭 다이어리나 메모장, 핸드폰 같은 데에다가 적어두시고 집을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요. 이렇게 짧게 영상으로 전세, 월세 뭐 구할 때 어떤 걸 보면 좋은지 제가 간략하게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띠띠우. 다음 영상에서는 전월세 말고 내가 집을 사서 들어갈 때 뭘 보면 좋은지, 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죠? 되게 궁금할 거야 이거. 그거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영상 봐주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바른 불응한. 저는 열심히 나름 하고 있는데 잘 안 늘더라고요. 이 사람은 운동을 하는 사람인지 뭐 부동산을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뭐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지난번처럼 부동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 그러면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처럼 뭐 좀 늦겠지만 영상으로 잘 정리해서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